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정주환 박사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설명드려볼까 하는데, 한 가지는 이제 키 수술하면서 주의해야 할 이제 약물들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먹는 약이나 연고들 중에 특히 이제 뼈 형성을 방해하는 약물들이 있긴 한데, 사실 경험해 보면 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좀 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약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이제 수술들마다 이제 처음으로 보행하는 시기가 있는데, 보행을 시작하는 시기를 이제 환자분들이 계속 헷갈려 하시고, 그래서 한번 정리해서 오늘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약물들은 일단은 여러 가지 약물들, 뭐 한약도 드시고, 뭐 단백질 보충제도 드시고, 그다음 감기약, 뭐 감기 걸리면 감기약도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알레르기가 생기면 알레르기 연고도 바르시게 되고, 또 뭐 피부과 약도 드시고 하는데요. 그리고 탈모약도 많이 드시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한 가지씩 생각나는 대로 설명드려 보면, 일단 탈모약은 거의 뭐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걸 뭐 연구를 해가지고 뭐 연구 결과상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다는 정도의 그런 결과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소염제가 이제 단순 통증 약하고는 좀 다른데, 통증은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기전만 억제하는 거고, 소염제는 염증 반응을 이제 억제하는데, 이제 치유 과정이라는 게 이제 염증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염증 반응을 너무 억제시키면 이제 치유 과정이 억제되니까 뼈 형성 과정에 이제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약물들은 단순 통증만 억제하는 약물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신경통증 약을 사용하는데, 그것도 이제 통증약으로 약의 일종으로 사용하고, 그 신경계 통증약, 특히 가바펜틴 계열 이제 약을 사용하는데, 저희는 이제 레버펜틴이라는 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약물이 이제 알 수 없는 통증을 잡는데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통증약의 일부로서 뭐 타이레놀 성분, 트라마돌 성분, 그 다음에 뭐 가바펜틴 성분 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장약, 위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가 가끔 생겨서 이제 가려움이 있거나 하는 환자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예전에 제가 이제 상처를 좀 더 흉터를 줄이기 위해서 이 메쉬랑 더마본드, 그 피부 본드를 사용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피부 본드가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좀 강한 편이라 거의 모든 환자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서 지금은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 피부 이제 그 당시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 잠시 동안 이제 알레르기 약을 사용하는데, 주로 페니라민이라는 그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약물 복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뭐 복용약으로는 스테로이드를 좀 잠깐 동안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 2, 3일 사용한다고 해서 무슨 뭐 뼈 형성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환자의 가려움이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불편감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2, 3일간 사용하고 뭐 크게 문제되거나 뼈 형성에 방해되는 거를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 해열제 중에 이제 우리 사용하는 약들 중에는 이제 소염제들이 많죠. 그래서 뭐 열이 나거나 할 때 이제 환자들이 실제로 뭐 열이 나거나 해서 열을 떨어뜨려야 될 때는 일단 수액으로 주로 떨어뜨리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레놀 성분으로 해열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염제 계열을 또 그때 별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고, 보약이나 뭐 한약 이런 거는 그 성분을 제대로 저희들 양약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용을 좀 복용을 좀 삼가하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탈모약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저도 먹고 있지만 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사실 그냥 계속 드시면 되고, 혹시나 뭐 호르몬제 복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호르몬제 복용은 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모두 뼈 형성 촉에 굉장히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굳이 뭐 특별한 뭐 이유 없이 복용할 필요는 없지만, 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복용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거나 하면 호르몬제 복용은 뭐 전혀 문제가 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가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약물이 있을까요? 이제 흉터연고. 흉터연고도 알레르기 반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흉터연고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이제 흉터에만 좀 발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주변을 넓게 바르면 그 접촉성 피부염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가렵거든요, 접촉성 피부염은. 그래서 흉터에만 굉장히 얇게 발라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스테플러 사용하는 환자들한테 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 스테플러 자리에다가 자꾸 이렇게 베타딘으로 이제 스테플러를 제거한 이후에도 자꾸 바르시고 하는데, 저는 스테플러 주변을 알코올로 이제 소독하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좀 착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흉터가 좀 두드러지게 보이면서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스테플러 흉터는 이제 알코올만 사용해서, 저희들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나 척추 수술 환자들 스테플러를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데, 나중에는 흉터가 보이지 않거든요.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는데, 너무 지금 뭐 우리 환자들 베타딘으로 열심히 소독을 하셔가지고 스테플러 자국이 너무 잘 보여서 제가 좀 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알코올로만 그냥 소독하시면 나중에 그 빼고 나서 나중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1년쯤 지났을 때는 그 선만 보이지 그 점들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꾸 이제 베타딘을 자꾸 칠해 주시면은 점점 더 진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오늘 영상이 짧을 것 같아서 하나 이제 걷는 시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면, 제일 빠른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이제 고연장 기준으로 했을 때 동시속성이 가장 빠르죠. 왜냐하면 동시속성은 종아리 허벅지 각 뼈의 연장 길이가 짧기 때문에 내고정 커버리지가 굉장히 길고 두꺼운 일자형 내고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긴 종아리에 뭐 6cm 연장한 거랑 4cm 연장한 거랑은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허벅지도 뭐 5cm 정도 연장, 6cm 연장, 뭐 4cm 연장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 그 동시속성 환자는 이 2달간 연장 이후에는 바로 선원 연습하고 이제 목발 보행을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연장의 경우 이제 프리사이즈로 종아리 허벅지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프리사이즈가 들어가게 되면, 프리사이즈는 뼈가 완전히 굳기 전에는 이제 체중 부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모터가 고장나서 혹시 이제 길이가 줄어들거나 뭐 부서지는 일이 생기면 이제 굉장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지만, 이제 뼈가 완전히 붙기 전까지는 이제 스탠딩을 못하게 하고 굉장히 환자들이 이제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뼈진이 다 생기면 이제 걷게 되는데, 2달 동안, 최소 2달 정도는 이제 둘 중에 하나 프리사이즈가 들어가면 스탠딩을 못하고, 둘 다 프리사이즈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약간의 뼈진 형성의 속도가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프리사이즈를 사용하면 이제 연장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하려는 그런 환자들이 많거든요. 연장하는 데는 별 불편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연장을 좀 굉장히 길게 하려고 하고 12, 13cm 연장을 하게 되면 이제 끝나고 나서 한 3개월쯤 지나도 스탠딩을 이제 시작할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의 시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아리 속성, 뭐 허벅지 속성을 각각 수술하신다면 연장 길이가 보통 뭐 6cm, 7cm씩 될 거기 때문에 이제 6주에서 8주 사이에 이제 종아리는 발목 나서 제거하고 이제 스탠딩 시작하고, 허벅지는 조금 빨리 4에서 6주 사이에 이제 스탠딩을 시작하는데, 허벅지는 환자들이 반칙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걷는 것 같은데, 한 2주쯤 돼도 뭐 걸어 다니시면서 영상도 찍어주시고 하셨는데,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속성이 여러 면에서 강한 면이 있다. 그 다음에 프리사이즈는 연장은 편하지만, 이제, 연장한 기간 동안 이제 휠체어만 타야 되고, 연장 기간 후에도 한 3개월, 2, 3개월을 이제 계속 휠체어를 타야 되니까 굉장히 좀 지겨운 면이 있고, 환자들이 그런 면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편이 있다. 근데 이제 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회복되고 나면 다 마찬가지긴 한데, 빨리 제가 이제 동시 연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연장 2달 끝나고 바로 일어서서 걸어버리기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 면에서 그러면 저도 좀 만족도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의사로서, 지혜로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2가지 설명드려 봤습니다. 뭐 주의해야 할 약물들, 그다음에 이제 걷는 시기, 스탠딩 시기 정리. 그래서 또 뭐 알려드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은데, 짧게 해서 영상 올려드리면 뭐 영상 보시고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외과 정재원 박사 키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